반장들 반가워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5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후에 열렸잖아요. 다스는 내 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오늘도 강조했죠. 네, 다스가 범죄 혐의의 핵심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의 회사다. 검찰이 기소한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스의 실질적인 그 현황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께 맞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신 반장, 어제 저희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단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장 폐기 작업을 참관할 수 있게 됐네요. 네, 한미회담이 무사히 끝나면 아마도 북측이 우리 취재진 받아들일 거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명단을 접수했고요. 네. 지금 우리 취재진 원산에 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럼 기자단은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원산에 있는 갈마 호텔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가요. 네. 조금 전이죠. 5시 10분에 지금이네요. 지금. 네, 바로 예. 지금 풍계리로 떠날 것이다 라고 그래요? 현지에 있는 외신 기자가 알려왔는데 네.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를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정말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적어온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었고요. 다스가 본인 거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했기 때문에 재판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르면 8월쯤에 1심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풍계리 얘기는 이따 좀 해보겠지만은 5시 10분에 출발한다는 거를 저도 봤어요. 그 CNN 리플리 기자가 올렸죠. 네, 올렸는데 그 열차로만 1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차만 가는 게 아니라요. 열차로 12시간을 가서 네. 또 4시간을 버스를 타고 또 2시간은 걸어서 또 그래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멀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또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지만요. 전체적으로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연기되거나 불발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도 일정 부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한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참관을 우리 기자단에도 오늘 이제 상황을 바꿔서 허용한 것은 일단 북한도 좀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죠.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일단 소집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문제 등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새벽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자꾸 콧물이 나오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의 각본 없는 회담은 한때 북미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미 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뜻을 모아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또 북한 풍계리 폐기 행사에 추가 합류한 우리 취재진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실무진의 사전조율도 짜여진 각본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한미 두 정상의 만남엔 돌발 상황이 속출했는데요. 자, 일단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우리 복부장이 워싱턴에 전파하고 온 이 하트손 모양을 한 채로 훈훈한 모두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꼽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hav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with us. The big topic will be Singapore and the meeting, see what happens, whether or not it happens. If it does, that'll be great.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And if it doesn't, that's okay too. Whatever it is, it is. 자, 이제 취재진을 물리고 독대가 진행될 차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취재진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곧바로 기습 질문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답변에 나서면서 회담장은 이내 기자회견장으로 변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If it doesn't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at a different time. 비록 조건부이긴 했지만 직접 회담 취소 또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회담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You know,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So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방식의 선을 그으면서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핵 폐기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한 발 양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고 칭했던 그는 압박과 동시에 확실한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CVID를 수용한다면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반드시 선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긴밀한 독대 장소였던 백악관 오벌 오피스는 사실상 기자회견장으로 바뀐 데 이어서 아예 공개 회담장으로도 변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중 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Now, President Moon may have a different opinion. I'd like to have your opinion on that. What you thought of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What is your feeling?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세계사회에 있어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Ma'am, let's go. Make your way out. 지금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번 북미회담 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최근의 그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북미 회담 연기 가능성으로 시작됐던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다행히 회담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성공시키자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도 진짜 미루자는 것보단 이제 그만하고 다시 대화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겠죠. 예정에 없던 회견으로 이목을 끈 뒤에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양면 화법을 구사하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미 회담이 무사히 끝나면 우리 기자단도 풍계리 폐기 행사에 동참할 가능성 남아 있다고요. 어제 베이징 공항에 나와 북한 노동신문 기자라고 밝혔던 원종혁 기자의 발언 역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네.
게 제 보기에는 그저 힘을 가지고 한번 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면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쯤 되니까 진짜 기자가 맞나 좀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요? 북한은 오늘 오전 우리 기자단의 방북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귀국한 우리 기자단은 다시 성남공항으로 이동해서 오늘 오후 12시 반 정부 수송기를 타고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톰 채셔 기자에 따르면 이미 원산의 호텔에선 우리 기자단의 이름 카드를 준비하는 등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제 기자단은 나름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나 봅니다. 이 새 페인트 냄새가 나는 복도, 또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회의실, 그리고 점심 연회엔 거북이 튀김과 싹스핀 스프가 나왔다. 슬프게도 라는 소식도 전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 5시 10분쯤 드디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떠나게 됐다는 속보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은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괄 타결하면 체제 보장, 한미 정상, 북미 회담 성공의 한뜻입니다. 네, 아까 그 하트 손 모양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주 제가 옛날에 워싱턴에서 많이 하던 그 손 모양하고 비슷한 그런 장면이 잡혔어요. 네, 그죠?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셀럽이 하는 건 다 빨리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워싱턴에 습관적으로 하던 게 그게 좀 정가까지 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확인 좀 하러 제가 워싱턴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장이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우시는 순간 관반장이 바로 차고 앉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저는 그냥 다정회를 지켜야 되겠네요. 자, 그러자 아까 이제 고석순 기자도 질문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한미 회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원래는 따로 메시지나 합의문을 내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정반장. 네. 근데 원래 이제 두 정상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이제 최대의 목적이었는데 마치 기자회견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독 정상회담은 원래는 짧은 모두 발언을 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무려 34분 동안이나 각본 없는 기자회견 자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신 단독 회담은 당초 계획보다는 30여 분 줄어든 20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 전 세계 이복이 집중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작심을 하고 발언을 준비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랬을 겁니다. 네, 이 돌발 발언도 그렇지만 메시지 자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묻어나는데요. 6월 10일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서 좀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한 뒤에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비핵화는 올-인-원,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그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또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물리적인 여건도 알고 있다. 따라서 짧은, 그러니까 빠른 시한을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단계적 조치 요구에 대해서 양보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죠.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도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협상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책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정책적 변화인지 아니면은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또 전략적인 노력의 일환인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반도 비핵화 시에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한다. 상당히 중요한 언급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했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Yes,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I've spoken to all three. One I happen to have right here. They will be willing to help, and I believe invest very, very large sums of money into helping to make North Korea great.
사실 이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한중일과 모두 대화를 했다라고 밝힌 건 약간 좀 뜬금없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체제 보장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동북아 국가들이 나서줘야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한중일 3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비핵화 이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고석승 기자 질문에서도 들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고요. 그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북 긴장 국면도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미 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 의심할 필요 없다. 북미 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이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 썬더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내일 모레네요.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새벽 2시에 오늘 보면서 봤어요? 예.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치켜 세우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화 국면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다행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I have great confidence in your president. I think that he's brought a different perspective to the talks with North Korea. He wants to be able to make a deal, and he is a very capable man. And I think South Korea is very lucky to have him. Do you want to interpret that for him so I can hear it? Did I do a good job? I can't do better than that. That's called an A+ rating, right? So I can't do better. 네,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네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요, 모두 발언 빼고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보면은 판을 깨겠다는 의지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일단은 강하게 좀 읽히고 있고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북미 회담의 개최 또 성공을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또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진짜 회담을 연기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이 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역사적인 북미 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건데요. 또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술, 투자, 노하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비핵화를 얻으면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북미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요.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았어요. 찾아서 북미 회담의 개최를 확신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관이 브리핑룸 찾는 일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작정하고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풍계리 쪽에 지금 속보 같은 거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최반장? 신반장한테 물어볼까요? 신반장한테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네, 예, 신반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원래는 5시 10분쯤에 출발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진이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뭐 세관 조사를 하고 뭐 유심칩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 한 5시께 도착을 했고 좀 기차는 조금 뒤인 뭐 6시에 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 CNN 외신 기자는 또 5시 27분에 기차가 출발을 한다는 또 글을 올렸는데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출발을 정확히 하고 나서 정확한 출발 시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어제 북한 노동신문 원종혁 기자가 나와서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글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제 우리가 막 종혁 뭐 얘기했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종혁이 봤을 때 이게 기자가 아닐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그건 예단할 수는 없어요. 정강현 반장 또 예전에 북한에 갔다 와봤지만 이게 직함을 가지고 기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출판장도 있더라도 가끔 기자 아닌 것처럼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적은 없고요. 예. 뭐 다른 뭐 위장 직함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뭔가 일부러 사인을 주러 왔다는 뭐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취재진 명단을 접수를 했고요. 뭐 오늘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귀국한 다음 곧바로 성남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12시 반 정부의 수송기를 타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네. 그 아까 뭐 거북이 튀김, 뭐 자라 튀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외신 기자들이 올린 내용들 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SNS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안 좋아서 풍계리 이동 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뭐 출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출발 준비를 해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날씨도 날씨지만 우리 측 기자단이 합류하는 걸 기다렸던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외신 기자들은 식사에 자라튀기라고 적혀 있는데 거북이 튀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샥스핀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원산공항이나 프레스센터인 갈마호텔 시설이 어떤지도 자세하게 묘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라 튀기라고 써있네요. 네. 잘못 쓴 건가요? 그냥 튀기라고 하는 건가요, 원래? 튀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뻥튀기. 아, 그런 튀기인가? 뻥튀기의 튀기 네, 그런 개념인가요? 건가 본데. 네. 확실한 건 아니죠? 코나 좀 닦으세요. 알았어. 코 났어요? 예? 코 나왔어요? 아니, 가끔씩 이제 자주 좀 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그 코는 우리 신반장의 전매 특허인데.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좋습니다. 트럼프 일괄 타결 바람직 조건 안 맞으면 연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네,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화마을에는 여야 지도부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집결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고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 같은 날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오후 2시 한나란 씨 전직 대통령 2명이 소환이 됐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환이 됐고 서울 서초동 법원에선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말 그대로 법정에 소환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곳에선 전직 대통령의 기록은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1년 만에 이 자리에 이 전 대통령이 앉은 거죠. 이곳 대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전직 대통령 3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형, 그리고 나머지도 징역 22년 6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징역 24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과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명박 그리고 무직이라고 짧게 답을 했고요.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주소를 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죄명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변호인은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입장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특히 다스 소유는 내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다며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전 재산을 환원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평화가 온다입니다. 생전에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있다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안보관을 담았죠. 또 지난번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봄이 온다와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9주기 추도식엔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유족과 노무현 재단 관계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참했지만 이렇게 조화는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자유한국당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을 기억하며 3기 민주정부의 성공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무현 정신은 촛불혁명과 함께 영원히 계승되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먼 곳에 계시겠지만 봄바람을 타고 우리 국민들 곁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과 관련한 별다른 메시지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때문이었을 텐데요. 기억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추도사는 곧 2년의 임기가 끝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낭독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산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죠. 당신 생각에 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붉게 패인 주름 속에 빛나던 넉넉한 미소, 박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 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접었습니다. 노무현 상주를 자처해 추모객들을 맞았는데요. 김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장님 잘 계시죠? 저 경수입니다라는 편지를 통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들어 여러 군데 두들겨 맞았지만 이겨내겠다라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도식엔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는데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한 네티즌이 만든 추모 영상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그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곡이 바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승철 씨가 직접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추모곡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람을 보고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9주기 추도식, 이명박 첫 공식 재판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다 다뤄야 되는데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얘기부터 먼저 좀 다룰게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을 했고요. 아까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화환이 아니죠? 조화를 보냈죠. 자, 지난해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추도사를 낭독했고, 올해는 아까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공식 추도사를 맡았네요. 네, 추도식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방금 보신 가수 이승철 씨의 추모 공연,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도사와 참배 헌화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역주의를 허물고 남북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으로 영원히 새길 것이라며 당신의 꿈은 이미 우리의 꿈이 되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탄식했던 발언을 인용해가면서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미랄로 거듭난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추도식과 비교를 해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사람, 노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였습니다. 지난해 추도식 뭐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삭발을 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지금 장면이요. 예. 많은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풍성한 그러네요. 모발, 예, 약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우선 머리가 다시 났다. 탈모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내년 10주년 추도식에는 북측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도 오늘 추도식에 나타났죠. 네, 우선 오늘 추도식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경남지사에 출마하는 김경수 후보가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 봉하마을에서 추도객을 맞이했습니다. 김해을 재보선에 출마한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이기도 한 민주당 김정호 후보도 이 김경수 후보와 함께 참배객들을 맞이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 이 박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았을 것이라면서 추모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또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요. 여러 후보들이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추모했죠. 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노무현은 이재명의 나침반이다라면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권양숙 여사님께 약속드린 대로 경기도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내와 함께 가을에 단감 수확을 도와드리러 가는 길에 다시 가서 인사드리겠다라고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당은 아니었지만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론에 매몰이 돼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정치 초년병으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반성의 마음을 다진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화해와 상생으로 풀고자 했던 마음을 헤아려 4.3 유가족에 직접 사과하는 감동의 정치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로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오늘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가량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12시 반쯤에 구치소를 출발했는데요. 별도의 교통통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걸려서 1시쯤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호송차에서 내렸고요. 지금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흰색 셔츠에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당뇨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얼굴이 약간 부어있고 머리숱이 적어진 느낌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입장문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직접 준비해온 입장문을 미리 예고했던 대로요. 오늘 법정에서 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고 자신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운을
뗀 뒤에 10분 동안 입장문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해할 수 없다. 불리한 진술을 이렇게 내놓은 측근들에 대해서는 나와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로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증인석에 불러내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변호인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스는 여전히 형님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친척이 관계사를 차린다는 게 염려가 돼서 만류했지만 당시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서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에 관한 어떠한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의문스럽다라면서 자신은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반장, 뇌물을 받거나요 또는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반박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머니를 언급을 했는데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전액 기부하고 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실행한 것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권력이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대통령 당선이 된 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달라고 했고 취임 후엔 개별 사안을 갖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 뇌물 혐의는 또 별도로 거론을 했습니다. 충격이고 모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건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해 이 삼성 회장이 아니라 이건희 IOC 위원회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와 평가받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늘 이제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겠네요, 신 반장.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16가지를 크게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공소 사실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약 349억 원을 횡령했고 또 약 31억 원의 다스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개입한 혐의, 또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지원받는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고요. 대통령 취임 후에 국정원 특활비 약 7억 원을 받았고 공직 임명 대가로 각종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동의해서 증인 신문에 들어가는 시간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요. 공판 초반에 진행될 이 서증 조사를 두고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 재판부는 모두 14회에 걸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이 안 좋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요, MB 청와대가 그 경찰로부터 그 정치권 동향 또 선거 판세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문건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 이명박 청와대가 정치권 동향이 담긴 이른바 친정부 정치 보고서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2010년 7.28 재보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역별 세부 분위기를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분석한다거나 또 우세, 경합, 열세 등으로 판세를 분석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동향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겼고 또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청 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의원과 회동을 추진하면서 녹지원 산책을 통해서 격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라는 조언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하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또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를 좀 전했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노무현 9주기 추도식 이명박 첫 정식 재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의 친한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도경자 대한민국당 충북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경자 예비후보는 일단 친동생이 아닌 친한 육촌동생이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요. 도 장관 측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급기야 도 예비후보 측은 재적 등본을 떼서 혈연 관계를 증명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솔직히 큰 일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좀 너무 황당해서 일단 오늘까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한애국당 도경자 예비후보, 원래 청주 베델교회 목사님입니다. 도 후보가 처음에는 북한에는 김정은 여정 남매가 있다면 남쪽에는 도종환 경자 남매가 있다면서 친동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장관 측이 내 여동생은 숙자 돌림이다. 그러니까 숙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숙자 돌림이라 모른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 육촌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예, 두 사람의 이제 할아버지가 형제지간이라는 거겠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육촌이라고 하시지 왜 그랬던 거냐 했더니 아니 육촌 오빠를 육촌 오빠 이렇게 부르냐 그냥 오빠라고 부르지 뭐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 도종환 장관 정계 입문 전까지는 집안에서 애경사가 있으면 자주 봐왔다는 거죠. 또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말이죠. 자,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목사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살았다.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침 제가 또 전화를 했을 때가 이 재적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 있던 상태더군요. 자, 그렇지만 도종환 장관 측 여전히 모른답니다. 대신 육촌 형제들 이 돌림자가 경자인 거는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자의 경자.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도 장관 본인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강원도 원주에서 나오는 등 청주에 쭉 정착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주에 사는 도시 일족과는 깊은 연을 맺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비서 박모 씨가 이 중학생 A군을 상대로 폭언했던 그거 말이죠. 어제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말은 이랬습니다. 자, 박 비서가 SNS에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 차량의 불법 주차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A군이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한 적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거죠. 자, 이에 박 비서가 욕설로 댓글을 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A군이 나경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불이 붙어서 바로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알겠냐? 어디 조그만 놈이 어리장머리 없이 무서운 거 없지? 자, A군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박 비서가 민주당 구의원을 지냈던 이 A군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화가 났던 겁니다. 자, 이 A군이 이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넘긴 겁니다. 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박 비서에게 연락해서 A군과 통화한 이 경위를 묻고 이거 보도하겠다 밝히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던 거죠. 이 자식이 너무 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 계속 해봐. 야, 네가 여기 있잖아, 이 자식아. 70이 다 된 사람인데. 아니, 저것을 나이 게 없어. 어리 나이 먹었다고 자랑질이야. 자, 그런데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구설에 또 오르더군요. 바로 SNS에 올라온 사진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지난 월요일 밤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나 의원이 냉면을 먹으면서 저렇게 셀카를 찍은 건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냉면 먹으러 방문한 남대문 땡땡면옥. 오늘같이 좋은 날엔 심심한 평양냉면이 딱 여러분도 인정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 폭언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에 올린 사진입니다.
하지만 뭐 본인도 어제 인정을 했듯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기에는 좀 사진이 불편하다. 아까 그 사진이. 그런 지적인 것이죠. 나의원 측으로서는 좀 너무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무조건 몸을 낮추는 게 상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앞서 뭐 최종혁 관장 발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 두 사람 묘한 운명의 끈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오늘입니다. 물론 엇갈린 운명이죠. 자, 그 시작은 아마도 두 사람이 적수로 만났던 1996년 종로 총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 해서 1996년 종로 선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1996년 종로 선거를 복기한 책을 펴냈습니다. 자,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구주기와 첫 공판을 맞아서 이 얘기를 좀 어렵사리 꺼낸 겁니다. 자, 모든 분께 드리고는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이 저자 서문에 이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 복부장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JTBC 정치부의 진행자 이상복 부장은 지필에 많은 편의를 봐줬다. 땡땡 선배다.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 이 땡땡을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1번 나쁜. 이거 정답 같죠? 예. 자, 2번 말같이 생긴. 3번 무수라는. 4번 좋은. 이건 확실히 오답 같습니다. 자, 저희 정치부의 페이스북에 정답 올려주시면 그중에 저희 가족 10분, 만약 반응이 좋다 그러면 2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얼마 전엔 정 반장이 책을 쓰고요. 이번엔 양 반장이 쓰고 부장이 아주 잘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 같습니다. 그래요? 몇 번 같아요? 2번이요. 근데 말하고 저거 진짜 닮지 않았는데 왜 자꾸 정말 괴로워요. 자, 일단 그 도종환 장관 얘기 그만 좀 정리를 좀 하면요. 도경자 후보, 대한애국당 후보, 그러면 육촌지간인 거는 지금 뭐 재적 등본을 본인이 뭐 띄고 있다니까 뭐 맞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재적 등본을 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도 장관은 잘 모르는 사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도 후보는 친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말은 엇갈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속보가 더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에 소환되는데 지금 이제 폭행 혐의, 뭐 갑질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불법 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명희 씨의 직접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네. 이명희 씨의 직접 지시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서 대한항공 모든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먼저 2014년 6월 23일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부에서 A 전무에게 간 메일인데요. 전무님 금일 아침 DYS 대한항공 비서실을 의미하고요. 이 DYS로부터 평창동 연수생 입국일을 7월 3일 목요일 저녁대로 하라는 사무님 지시를 전달받아 보고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수생이 바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라는 거죠. 그래요? 또 다른 메일을 보면요. 평창동뿐 아니고 조연아 씨 집이 있는 이촌동에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보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더 압권인 대목인데요. 또 다른 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비서실이 인사부에 보낸 메일인데 이명희 씨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연수생이 과일 손질, 야채 손질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른다. 부엌 일을 할 줄 아는 애로 새로 연수생을 빨리 구해라.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소개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돈을 내지 말고 구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벌 회장 사모님답지 않게 이 소개비도 아끼려고 굉장히 꼼꼼하게 지시를 한 대목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제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부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근데 이거 불법이죠, 정 반장? 맞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요. 출입국 관리법 18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지시를 내렸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또 이건 별도로 좀 알아봐야겠지만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 지급 그리고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 회장 부부가요,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들을 자택관리자로 부렸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이런 보도를 아침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예, 대한항공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건물 경비자들인데요. 이 중 5명이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에 배치됐다는 거죠. 피해 사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명희 씨 애견을 산책시키다가 큰 개에 물릴 뻔한 걸 이 경비 보시는 분이 말리다가 다쳤다는 겁니다. 애견 치료비로 100만 원을 썼는데 정작 그걸 말리다 다친 이 경비분에게는 땡전 한 푼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은 거죠. 또 어느 날 이명희 씨가 뭘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봤더니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또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그 피해자 진술 중에 이명희 씨가 말씀드린 그 경비원들한테 가위 그리고 화분을 던졌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금 보도.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양 반장하고. 이제 피해자가 최소 10명이다, 10명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보통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모양이에요. 예. 진술을 확보한 부분이요. 자, 그리고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요, 남측 취재진의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가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봤는데 민주당이 TV조선 측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19일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라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 비용으로 기자 1인당 1만 달러의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로 사증 비용, 항공 요금을 포함해서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먼저 그 현장에 가 있던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북측이 제시한 비용은 1박의 식비를 포함해서 250달러였고 왕복 항공료가 68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TV조선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자 민주당이 발끈에 나선 거죠. 무슨 대변인 논평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 TV조선뿐만이 아니라요. 그걸 또 조선일보가 받아서 어제자죠. 만물상이라는 코너에 또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 비자 1,0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러자 오늘 민주당 송행수 부대변인이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자숙할 만한데도 이제 오보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기가 막힌다면서 TV조선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나 TV조선 측의 반론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방심이 제소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명희 필리핀 도우미 고용 직접 개입 증거 나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와 국회의장 선출이 예고돼 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3가지 빅 이슈를 놓고 긴장이 감돌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아슬아슬한 예측 특집입니다. 크게 3가지 예측을 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죠. 특집 정반장의 예. 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는 빅3 안건이 상정됩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의장 선출, 그리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입니다. 먼저 대통령 개헌안부터 보시죠. 제 예측은 표결 불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서 표결 자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비록 6월 개헌은 불가능해졌지만 여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야3당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야3당은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빠졌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부결될 게 뻔한데 여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서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차파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은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때문에 표결 불성립이 될 거란 제 예측도 크게 빗나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마당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본회의에 불참합니다. 자, 다음은 신임 국회의장 선출 건입니다. 현재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다음 의장도 맡게 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이 관례는 비교적 잘 지켜져 왔고 여야 의원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2년 전 정세균 의장이 선출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의 향배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민주의 의석수가 한석 줄어 새누리당과 동일한 122석이 됐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2년 전처럼 평화롭게 의장 선출 투표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야4당이 모두 본회의 불참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6월 재보선에서 일당이 바뀔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재보선 이후에 의장 선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슬아슬한 예측은 투표 연기입니다. 자, 특집 정반장의 아예 그 마지막은 방탄의원단 컴백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의 분노 지수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입니다. 염 의원이 최용집 사장에게 채용 대상자 명단을 건네줬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고 또 염 의원의 보좌관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보시죠. 홍 의원이 경민학원 측에 돈 24억 원을 서화 구입 명목으로 빼돌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포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른바 방탄의원단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사과까지 했던 여당은 이번엔 반드시 가결시킨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저희 당은 전 의원이 참석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내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본회의 자체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성동 체포동의안에 대한 저의 예측은 표결 무기한 연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의원단의 컴백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방탄소년단의 투모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방탄의원단은 다시 컴백할까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굳이 가져온 건 이 노랫말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뭔가 다르길 난 애원할 뿐이야.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여야 내일 대통령 개헌안 의장 선출 충돌 예고입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내일까지는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양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내일 오전에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불출석해도 여당만 참석해도 본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정은 될 겁니다. 다만 표결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자진 처리할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관계자가 철회할 의사 없다. 표결은 국회 몫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또 여당 역시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걸 지방선거나 재보선 쟁점으로 가져가겠다는 판단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 반장, 내일 신임 국회의장을 뽑는 절차도 일단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 임기 만료 닷새 전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 임기가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내일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건데요. 관례상 원내 일당이 의장을 맡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맡는 게 순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미리 선출을 해뒀었죠. 네, 다만 이번엔 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대통령 개헌안도 상정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불출석 입장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장 선출 투표도 진행하기 힘들 수가 있고요. 또 6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원내 일당이 바뀔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선 재보선 이후에 의장 선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야당도 아직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안 됐는데 의장부터 선출할 수는 없다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투표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미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의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공석 시에는 최다선, 그 가운데 최연장자가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선에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서 의원은 친박의 큰형님으로 불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를 놓고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튼 정 반장이 3가지 예측을 했잖아요. 개인적인 주장으로 일단 저희가 할게요. 네네.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몇 개나 맞는지 내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 대통령 개헌안 의장 선출 충돌 예고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희입니다. 지난 2월 한파를 녹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던 저에게도 이번 동계올림픽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이 됐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대회 전부터 심석희 선수 구타 사건, 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 좌절 위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회 중에는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문체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먼저 심석희 선수 구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로 했던 하루 전 2018년 1월 16일에는 선수촌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고 폭행을 당한 선수는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나왔습니다. 폭행한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당한 선수가 몸살 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A 선수가 해외 대회 참가 중에 후배 2명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A 선수는 훈계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으로 인식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A 선수, 현재 이승훈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과 특정 선수 특별훈련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 선수가 경기 종반부에 의도적으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과 특정 선수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며
사실상 특정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별도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외부 훈련에 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에 대해선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정 감독을 징계하거나 자의적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해고하고 뽑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명규 전 부회장은 과거 안현수 선수 귀화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연맹을 그만뒀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복귀했지만 다시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사임했습니다. 문체부는 전 부회장뿐 아니라 빙상연맹 관계자들이 결과만 좋으면 절차는 무시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분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것이 크게 무슨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고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메달을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국민들도 그 메달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 강국이 됐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어기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연맹은 여전히 구습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프로야구 넥센 선수 2명 성폭행 혐의 조사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소속 선수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선수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단 측은 오늘 이들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구단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도 총재 직권으로 이들에게 선수활동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요, 철저한 조사, 철저한 수사, 경찰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겠고요. 선수 관리에 근본적인 허점은 없는지 넥센은 물론 다른 구단들도 내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풍계리 쪽에 속보는 없죠? 네, 이제 뭐 SNS 안 된다면서요? 지금부터는. 핸드폰 못 가져가는 거. 그래요? 그럼 내일 오전이나 돼야 소식을 듣겠네요.